60세를 넘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나이에 사랑이란 게 가능할까?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들. 누군가 나를 다시 설레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와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도 될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맴돌곤 하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남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이란 단어가 점점 더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적응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어요. 같이 밥을 먹던 식탁, 함께 봤던 TV 프로그램, 손잡고 걷던 공원. 이 모든 일상이 혼자만의 것이 되면서 느끼는 그 공허함이란. 주변에서들 말해요.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그냥 손주들이랑 시간 보내면 되지, 봉사활동이나 취미생활로 채우면 돼. 다들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우리의 감정과 욕구는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는 거 아닐까요? 우리 사회는 노인의 사랑에 대해 조용히 침묵하도록 강요해왔어요. 어릴 때부터 배운 사랑은 청춘만의 것이었고 중년 지나면 책임과 의무로 바뀌었죠. 로맨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주인공은 항상 젊은 사람들이에요. 60대, 70대의 로맨스는 어딘가 어색하고 불편한 주제처럼 다뤄지죠. 그러다 환갑 넘으면 사랑이란 단어는 마치 금기처럼 여겨지더라고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설레요. 누군가의 따뜻한 손을 잡고 싶고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싶고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해요.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무엇보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줄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그 감정의 깊이가 얕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이 영상에서는 60대 이후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구체적으로는 노년의 사랑이 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배우자 떠나고 혼자 살아가는 현실은 어떤지, 그리고 다시 사랑을 꿈꾸는 일이 왜 중요한지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아무도 쉽게 꺼내지 않았던 이 주제를 진짜 감정과 사실을 통해 함께 들여다보려고 해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권리, 그리고 사랑받을 권리. 함께 생각해 볼까요? 노년의 사랑 이야기는 대부분 회피되거나 축소돼 있어요. 마치 사랑은 청춘이랑 같이 사라져야 하는 감정처럼 다뤄지죠. 근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나이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본능적인 감정이에요. 특히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후에 그 외로움 속에서는 더욱 절실해져요. 문제는 그 절실함을 터놓고 이야기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60세 이후의 삶은 구조적으로 정말 많은 변화가 찾아와요. 직장에선 은퇴하면서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자녀들은 독립해서 가정 내 역할도 점점 작아지죠.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마저 먼저 잃은 분들은 갑작스러운 고독과 마주하게 돼요. 부부로 살아온 세월이 30년, 40년 이상이었다면 그 상실감은 단순히 누군가를 잃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과 같은 경험이 돼요. 근데 그 슬픔을 풀어낼 방법은 너무 제한적이에요. 많은 노년층 분들이 어른답게 의연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그 외로움을 꾹꾹 감추고 사시더라고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혼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약 200만 명이 넘었대요. 이 중에 상당수가 배우자를 잃은 분들이에요. 특히 여성의 경우는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약 6년 정도 길어서 여성 노인분들이 혼자 사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근데 이런 숫자들은 그냥 통계일 뿐이잖아요. 그 속에 담긴 외로움이나 감정적인 결핍은 잘 드러나지 않죠. 2019년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노인 10명 중 7명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친밀한 인간관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대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다면 어떨까요? TV나 라디오가 유일한 목소리라면?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일이 일주일에 한 번뿐이라면? 이런 게 많은 홀로 사는 노인분들의 현실이에요. 이 지점에서 노인의 사랑이 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꼭 연애 감정만은 아니에요. 서로 돌봄, 정서적 교감, 일상에서의 대화 같은 인간관계 전반을 포함하는 거죠. 즉, 사랑은 감정적으로 연결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행위예요.
이런 연결이 부족해질수록 노인분들은 점점 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정서적으로 가라앉고 결국엔 몸 건강까지 나빠지게 돼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경기도에 사는 74세 김할머니는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내고 줄곧 혼자 살고 계세요. 그분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면서 이웃들과 인사 나누는 게 하루 중 유일한 대화 시간이래요. 평일 오후엔 대부분 TV나 스마트폰 보면서 시간 보내고 주말에 가끔 자녀들이 찾아오긴 하지만 대화도 형식적이고 짧대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산책길에서 자주 마주치는 한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매일 같이 공원을 돌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됐대요. 김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누군가에게 내 하루를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분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이 의미가 생기더라고요. 누군가와 감정을 나누는 일이 삶의 생기를 되찾는 계기가 된 거죠. 이런 사례는 사실 드물지 않아요. 전국에서 운영되는 실버클럽이나 노인복지관에서는 서로에게 관심 가지면서 감정을 나누는 중장년층 이상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계속 들려와요. 코로나19 이후에는 온라인 모임이나 앱을 통한 만남도 늘어나고 있대요. 한 65세 남성 참여자는 가족들도 모르는 내 고민을 같은 또래 친구들과 나눌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주변 시선이나 자녀들 반대, 경제적 부담 같은 이유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걸 망설이세요. 특히 자녀들의 반응은 가장 큰 장벽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라든가 어머니 나이에 무슨 이라는 반응은 부모님의 새 출발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 이런 상황에서도 사랑을 감추거나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사회 전반에 퍼진 나이 든 사람은 조용히 살아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동양 문화권에선 부모 세대가 자녀 돌봄받으면서 조용한 여생을 보내는 게 미덕처럼 여겨져 왔고 그 속에서 사랑은 뭔가 사치처럼 생각됐죠. 하지만 시대는 많이 바뀌었어요. 기대 수명은 훨씬 길어졌고 개인의 행복이나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도 커졌죠. 이제는 노년의 삶도 새로운 관계와 감정을 통해 계속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기로 봐야 해요. 실제로 노년기 파트너십이 우울증 감소와 수명 연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문제가 아니라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과제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나누고 제도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때예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권리 그리고 사랑받을 권리는 변함없이 존재하니까요. 노인의 사랑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정말 보수적이에요.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 이제 조용히 자식들 뒷바라지나 해야지, 괜히 자식들에게 민폐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지 같은 말들. 이건 그냥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노년층이 사랑을 시작하려 할 때 직접 부딪히는 실제 장벽이에요. 특히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후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 할 때 자녀들의 반대가 가장 흔하면서도 강력한 장애물이 돼요.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의 새로운 연애나 재혼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일 수도 있겠죠. 부모님의 사랑을 축복하기보다는 재산 문제나 외부 사람과의 복잡한 관계를 먼저 걱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만났던 한 67세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이 엄마가 새 아빠를 데려오면 나는 집에 안 들어갈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했을 뿐인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이런 반대 의견들은 실질적인 이해와 존중보다는 감정적 불편함이나 전통적인 가치관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실제로는 부모님이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사례가 정말 많거든요. 외로움 때문에 생긴 우울감이나 건강 악화가 동반자의 존재만으로도 확실히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2020년 대한노인정신의학회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동반자가 있는 노인의 우울증 발생률이 혼자 사는 노인보다 약 40%나 낮대요. 또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속도도 더 느리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한 70대 남성분은 배우자를 잃고 3년 동안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대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여성과 친구로 지내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기대가 생겼어요. 누군가 날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머리도 감고 옷도 갈아입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표정에서 행복이 느껴졌죠. 이런 과학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체면, 가족, 경제적 갈등이 주요 쟁점으로 작용해요. 가장 흔한 예로는 재혼할 때 유산 상속 문제가 자녀들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죠. 하지만 이것도 제도적인 해결책이 있어요.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감정적 동반자 역할을 유지하거나 법적으로 유산 분배에 대한 사전 약정을 해두는 방법 같은 거요. 즉 감정 때문에 사랑을 억누를 게 아니라 갈등 요소를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봐야 할 점은 노년에는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문화적 인식이에요. 이건 정말 시대의 흐름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요즘은 기대 수명이 85세를 넘어선 시대잖아요. 60세 이후의 삶은 결코 끝자락이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20년에서 30년의 시간이 더 남아있는 인생 후반전을 앞두고 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사랑 없이 살아가라는 건 정서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너무 가혹한 거 아닐까요? 서양 선진국들을 보면 이미 많이 달라졌어요. 프랑스, 독일, 일본 같은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나라에서는 이미 노년의 연애와 재혼, 동거에 대해 훨씬 개방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지원까지 이루어지고 있대요. 일본의 경우 실버 결혼 상담소가 활성화되어 있고 독일에서는 노인 공동생활주택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대요.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노년의 사랑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인식 개선이 필요해요. 공공기관이나 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노년기의 감정적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들고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사회의 시선을 바꿔나가는 게 중요하죠. TV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노년의 사랑을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그리는 콘텐츠가 더 많아져야 할 것 같아요. 둘째, 자녀 세대와의 대화를 통한 갈등 완화가 필요해요. 부모님의 삶은 자녀의 소유가 아니며 부모님의 행복은 사실 자녀의 인생과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가족 상담 프로그램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최근에는 부모-자녀 대화 워크숍처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생기고 있더라고요. 셋째, 제도적 보완도 정말 절실해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노년의 동반자 관계에 대해 법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죠. 노인복지관이나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그냥 취미 활동이나 여가 프로그램을 넘어서 정서적 교류와 파트너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면 좋겠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실버 데이팅 서비스를 통해 동년배 간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주선하고 있어요. 서울 강남구의 한 복지관에서는 월 1회 황혼 데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해요. 한 참여자는 처음엔 창피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 같은 고민을 가진 또래들과 이야기하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라고 말했대요. 결국 노년의 사랑은 그냥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바꿔나가야 할 구조적인 과제예요.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자 고령화 사회에서 꼭 필요한 정서적 자산이니까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그 감정을 존중받는 사회는 모든 세대에게 따뜻한 삶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알아본 노년의 사랑,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건 우리 고령 사회가 맞닥뜨린 정서적, 구조적 과제이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직결된 문제예요. 누군가를 다시 사랑한다는 건 그것은 곧 자신을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감정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사회가 결국 모든 구성원에게 따뜻한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할 가장 인간적인 감정이니까요. 60대 이후의 삶이 끝이라고요? 아니요, 그건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것 역시 그만큼 중요하죠.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맞이하는 그 고독은 정말 누구에게나 무거운 경험이에요.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도 누군가와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희망이 아닐까요? 사랑은 다시 우리 삶에 색을 입혀요. 고요했던 일상에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죠.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는 시선에 눌려 조용히 외로움을 감추고 계신 것 같아요. 자녀의 시선, 사회의 인식, 재산 문제. 이런 다양한 장벽들이 사랑의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그 장벽은 충분히 낮출 수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그러한 시선을 바꾸기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왜냐고요? 인구 고령화는 이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오늘의 자녀는 내일의 노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노년에는 감정을 억눌러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해요. 감정을 억누르며 사는 삶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립된 감옥과도 같은 거죠. 반대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고 표현할 수 있는 삶, 그것은 자신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사회적 관계를 확장시키며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노인의 사랑을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요양원이나 복지시설에서는 노인분들 간의 감정, 교류와 관계 형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고요. 자녀 세대도 부모님의 행복을 인정하는 자세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요, 자신의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 그것도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힘이니까요. 사랑은 여전히 가능하고 여전히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는 그 희망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안아줄 때가 아닐까요? 혼자라는 말 대신 함께라는 말을 다시 꺼내는 용기. 그것이 노년의 사랑이 가지는 진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노인들 그리고 미래의 자신을 위해 이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를 불문하고 사랑할 권리가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